동자동과 길 하나를 두고 있는 같은 쪽방촌인 양동이 있습니다. 양동의 상황은 동자동과 정반대입니다. 양동은 민간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부터 민간개발로 인한 강제퇴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강제퇴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공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뒷짐을 지고 이러한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건물 소유주들의 행태와 이를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날 둘째 날에 미아 3구역 투쟁 현장인 강북구청 앞을 방문하였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을 위한 철거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아 3구역의 재개발 조합은 미아 3구역 세입자 대다수가 세입자 대책 비해당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들의 주거권을 박탈했습니다. 미아 3구역 현장에서도 영역 깡패의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때도 영역의 폭력 행위는 경찰의 비호 아래서 이루어졌고 많은 주거 세입자들은 이러한 폭력 행위를 묵도하고 스스로 주거지를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세입자들이 건물 옥상에서 막루를 세워 투쟁했지만 세입자들은 결국 그 막루마저 빼앗기고 현재는 강북구청 앞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은 마치 모두가 지쳐 떠나기를 바라는 듯 철거민의 투쟁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철거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를 포함한 개발 세력은 폭력으로 세입자를 몰아세우고 관청과 경찰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폭력을 묵인하고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관청을 규탄합니다. 기자회견을 빙결한 집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저희는 노량진 수원시장을 방문하고 수협이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서울시와 동작구청이 수협의 폭력적 행위를 방관하고 오히려 주장하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시장을 지을 때 수협은 시장 상인들에게 안전 문제와 공간을 주최 관계자에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역시 9분의 기자회견을 하시고 뒤에 플래카드 및 20점이 다수가 집결해 있는 이러한 문제 상태입니다. 때문에 부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으로 입주를 거부했으나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도 영역방패의 폭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동작구청 공무원과 경찰들은 용역과 함께 상인들에게 폭력을 저지르며 행정대집행과 명도집행을 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상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동작구청은 상인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하며 대놓고 폭력을 자행하는 수협권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기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수협과 이를 돕는 동작구청 그리고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폭력 조장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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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국토부는 지난 2월 5일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에서 개발하며 주민들은 공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발구역 안에 만들어진 이주단지에서 생활하다 공사가 끝나면 입주하는 선이주, 선순환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쪽방 주민들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주거 대책도 보상도 없이 쫓겨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발표된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은 개발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살던 곳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게 되는 참으로 환영할 만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개발이 발표되자 토지 건물 소유주들은 정부의 개발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사유재산을 빼앗는 개발에 반대한다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민간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자동 공공개발 지역이 620여 개 건물 중 토지 건물 소유주가 실거주 중인 세대는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토지 건물주 대부분이 이곳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을 이곳의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공공주택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토지 건물 소유주 대책이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대부분 이곳에 살지도 않는 토지 건물 소유주들은 왜 자신들이 주민이라며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쪽방촌 주민들 어느 누구도
건물주들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존재로 대부분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거권보다 투기 세력의 이윤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이번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은 가난한 이들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사업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든 투기 세력들에 의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이 나서서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1월 영등포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 발표 이후 대전과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개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는 4곳의 쪽방촌이 남아있고 당장에는 동자동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남대문호가 양동 쪽방촌 주민들은 2019년부터 강제특으로 인해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은 채 쪽방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양동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중구청도 서울시도 LH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에는 동자동과 바로 밀집해 있는 양동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공 물량을 늘려 보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 면적 18제곱미터 5.44평은 공공에서 만드는 쪽방입니다. 적정 주거를 보장해야 합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의 면적은 최저 주거 면적보다 조금 넓은 18제곱미터로 5평 조금 넘는 공간에 현관, 화장실, 주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쪽방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 1.5평의 쪽방보다는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어떠한 공간도 쪽방과 비교하면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짓는 주거는 쪽방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최저 나은 것이 아니면 이를 위해 최저 주거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적정 주거를 기준으로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적정한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쪽방 주민들을 위한 개발,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TF에는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 LH, SH와 주민지원시설로는 쪽방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쪽방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함께 하고 있는 풀뿌리 주민자치 조직인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 마을 주민협동에는 이번 TF 구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을 위한 개발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두 단체가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옥과 아래 쪽방이라고 했습니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보다 열악하며 노숙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인 최후의 주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쪽방입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발표났을 때 주민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쪽방을 벗어난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주거 환경에서 살아온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기로 재산을 지키려는 자들의 흔들림 없이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